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중학교에서 2차 방정식도 배웠고 2차 함수도 배웠는데 난 이거 두 개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단원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꼴로 바꿔서 좌표에 올려놓는 연습을 하는 단원입니다. 좌표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2차 방정식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단원입니다.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바꾸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앞으로 고등수학에서는 2차 방정식 꼴의 식을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프를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으려면 중학교 내용부터 차근차근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페이지 0에서는 중학교 내용을 리뷰합니다. 여기 내용들은 모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은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중해서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와 3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니까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0 이참수 그래프 리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먼저 보실까요? 2차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은 y는 x제곱의 그래프,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 모두 다 y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입니다. 그것을 y축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x에 2를 넣어도 마이너스 2를 넣어도 그 y값은 똑같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서 x에 2를 넣어도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더라도 그 축에 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x축 대칭 관계입니다. 2차식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모든 y값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x축 대칭하는 그래프, y축 대칭하는 그래프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 단원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 평행 이동은 2차 함수 그래프가 그 모양 그대로 이동했을 때 함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y는 x제곱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면 x 대신 x-2를 대입을 하고 y축으로 2가 이동이 됐다면 y 대신 y-2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식으로 다시 쓰면 이 마이너스 2를 이항해서 y는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x 대신 x-2, y 대신 y-2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는데 왜 x-2인지는 2학기에 도형의 이동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맨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죠.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3차식, 4차식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배울 텐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여기 y는 x제곱, x세제곱, x4제곱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렸는데요. 똑같은 x값에 대해서 x제곱보다는
x 세제곱이 더 클 것이고 x 세제곱보다는 x 4제곱 값이 더 크겠죠. 조금만 생각해도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1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보다 작은 x 값은 거듭 제곱할 때마다 그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을 때 x의 세제곱 그래프는 점점점 더 작아지고 y의 4제곱 그래프는 세제곱 그래프보다 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x가 1일 때는 3개 모두 다 1로 똑같죠. 그래서 x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차수가 높을수록 그래프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수가 높을수록 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y는 x의 n승 그래프의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의 표준형과 일반형 내용입니다. 기본형은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관한 내용이고 위에서 설명한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y는 ax제곱에서 a 값이 점점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지고 a 값이 점점 작아지면 y축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들은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a가 음수일 때도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y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절대값의 크기가 작아지면 y축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차함수 표준형 같은 경우에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함수식이 표준형꼴로 되어 있으면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쉽죠. y는 ax제곱을 기준으로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중학교 때 모두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차함수 일반형인데요. 함수의 식이 2차 방정식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이런 꼴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변환시키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변환시키는 과정을 암산으로 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꼭지점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결과는 꼭지점과 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됐을 겁니다. 고등수학에서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중간고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방정식 꼴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식에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보고 이 방정식의 개수 a, b, c의 부호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a 부호와 c의 부호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 부호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죠. 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것이죠.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c의 부호도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그대로 c이기 때문에 y축 위에 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와 y축이 위에서 만나는 것이고 c가 0이면 원점을 지나는 것이고 c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y축 아래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b의 부호를 알아내는 것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프만 보고 b의 부호를 따로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A의 부호와 같이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A 부호는 그래프를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B의 부호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 일반형 꼴을 이차함수 표준형 꼴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준형 식에서 x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래프의 대칭축이 되겠죠. 이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y축 왼쪽이면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a, b 부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 b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은 a의 부호가 플러스여도 a의 부호가 마이너스여도 같은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차근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의 부호, C의 부호는 내용이 쉽기 때문에 문제로 낼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B의 부호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B의 부호는 내용이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꼭 내용을 정리하시고 B의 부호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조건으로 함수식 구하기는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주어주고 그것으로 함수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형도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질 때, 꼭지점이 주어지면 이런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지점이 P와 Q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는 A만 남게 되죠. 한 점을 대입하면 나머지 미지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X축과의 두 교점과 한 점이 주어질 때 X축과의 두 교점이 주어지면 이런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기서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A 하나만 남습니다. 한 점을 대입하여 미지수 A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주어질 때인데 미지수가 A, B, C 3개이므로 세 점으로 식 3개를 만들어서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식의 연립방정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로 내기가 곤란하고 세 점 중에 x가 0인 점을 주게 되면은 x에 0을 대입하면 c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c를 하나 찾고 나머지 두 점으로 2개짜리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풀면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축의 방정식과 두 점인데 축의 방정식은 요 x-p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미지수는 a와 q 두 개인데 두 점을 대입해서 미지수 a와 q를 구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봤는데 중학교에서도 배웠던 내용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